엽기 과학자 프레니. 거대한 도시락 괴물. 9. 쓰레기통 폭발 사건. 다음날 수업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셀리 선생님이 프레니를 교실 한쪽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실험은 잘 돼가니? 성공적이에요. 아이들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우린 이제 점점 친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는 대로 제가 따라해주기만 하면 저를 훨씬 더 좋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거니? 셀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료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프레니는 셀리 선생님에게 도표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난 내 진짜 모습이 좋단다.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교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저 쓰레기통 좀 봐! 한 여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쓰레기통이 움직여! 그 순간 프레니의 머리가 엽기과학자답게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쓰레기통 안에는 이틀 전에 프레니가 쑤셔 넣은 호박 소스를 바른 게살만두 도시락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지만 쉰 도시락만으로는 저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쓰레기통에 뭐 집어넣은 사람 있니? 프레니가 묻자 여자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내가 거기다가 껌 뱉었는데? 난 헌 운동화를 버렸어. 다른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수희 아저씨가 저 안에 쓰레기 버리는 걸 봤어. 또 다른 여자친구가 거들었어요. 젠장,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공업용 쓰레기만 버리지 않았으면 괜찮아. 프레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참, 그렇지. 깜빡 잊었다. 내가 아까 공업용 쓰레기를 저기다 버렸는데. 몸집이 작은 남자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수가! 프레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바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괴물 제조법이란 말이야. 아이들은 프레니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이라는 소리에 놀란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을 떠올리는 일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아이들은 프레니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같이 프레니와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당황한 프레니는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아니, 내 말은 만약 내가 괴상한 엽기과학자 같은 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뜻이야. 물론 난 그런 애가 아니지만 말이야. 아이들은 다시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그때 쓰레기통이 화산처럼 펑 하고 폭발했어요. 잠시 뒤 연기가 가라앉았을 때 아이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을 보고 말았어요. 괴상한 엽기과학자 같은 아이가 예언했던 바로 그런 괴물 말이에요. 10. 쓰레기 버릴 땐 조심해야 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이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아이들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괴물은 화가 난 듯 숨을 씩씩 몰아쉬었어요. 호박머리에 몸통은 개처럼 생긴 데다 발에는
헌 운동화까지 신는 괴물은 온몸에서 공업용 쓰레기 찌꺼기를 뚝뚝 떨어뜨렸어요. 프레니는 괴물이 창문을 훌쩍 뛰어넘어 멀리 사라져버리기를 바랐어요. 놀랍게도 개호박 괴물은 프레니가 바라던 대로 창문을 훌쩍 뛰어넘더니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괴물이 셀리 선생님까지 낚아채 갔다는 거였어요.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깍 하는 선생님의 비명만 남긴 채 개호박 괴물과 셀리 선생님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선생님을 도울 길이 없었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비명도 들려왔죠. 남자아이 하나는 오줌을 지려서 바지를 적셨어요. 나중에 그 아이는 이렇게 털어놓았답니다. 선생님을 돕고 싶어서 오줌을 싼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요. 겁에 질린 아이 하나가 프레니를 껴안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프레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프레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개호박 괴물이 셀리 선생님을 껴안은 채 깃대를 타고 엉금엉금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괴물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었어요. 녀석은 한쪽 집게발로 선생님을 꽉 끌어안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답니다. 프레니는 친구들을 둘러봤어요. 프레니는 정말로 그 애들이 좋았고 그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어서 행복했어요. 그 친구들과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죠. 그렇지만 프레니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프레니는 가방 안에서 병을 꺼냈어요. 해독제라고 쓰인 병이었죠. 얘들아, 너희들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 좋은 해결 방법이 생길 것 같아. 프레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프레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점점 더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뿐이었죠. 얘들아,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니까. 프레니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구조대원이 필요해. 아니야, 슈퍼맨만 있어야 해.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깨끗한 바지가 있으면 좋겠어. 누군지 다 아는 아이도 말했어요. 마침내 프레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때마침 밖에서는 벼락치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엽기과학자야. 바로 이 몸이지. 프레니는 해독제가 든 병마개를 열고 꿀꺽꿀꺽 들이마셨어요. 그러더니 기침과 함께 입에서 부글부글 침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프레니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져 조그만 공처럼 몸을 웅크렸어요. 조금 있다 다시 일어선 프레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어요. 엽기과학자 프레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10일, 엽기과학자를 따르라. 프레니는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아이들은 프레니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프레니는 상냥하게, 아니 좀 덜 무섭게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일을 망칠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모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냉큼 가서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
프레니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이들은 부랴부랴 달려가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엽기과학자라면 키가 1m 20cm 밖에 안 되는 꼬마라고 해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빵은 이쪽으로, 햄은 저쪽으로 모아! 프레니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프레니가 시키는 대로 재빨리 샌드위치에서 빵과 햄을 따로따로 떼어냈어요. 그러는 동안 프레니는 쓰레기통 바닥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바빴답니다. 여기 남아있는 공업용 쓰레기 찌꺼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프레니는 거침없이 일을 진행시켰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햄을 버려놓고 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똑 떨어지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겁이 났지만 프레니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프레니는 아이들 가운데 유일한 엽기과학자이자 공업용 쓰레기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쓰레기만큼은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다루었죠. 그 일을 마치자 프레니는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며 아이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아이들은 프레니가 샌드위치에 들어있던 햄을 이어서 꿰매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프레니가 솜씨 좋게 손을 놀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따금 프레니가 명령을 내리면 햄을 한 장씩 건네주면서 말이에요. 이윽고 아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까 바지를 적셨던 아이는 다시 한번 실례를 하고 말았답니다. 12. 햄으로 만든 착한 괴물. 마침내 프레니는 엄숙한 얼굴로 교실을 가로질러 세면대로 걸어가더니 손에 묻은 햄 부스러기며 겨자 소스 찌꺼기를 씻어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돌려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괴물을 바라보았어요. 거대한 괴물은 교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괴물은 온갖 종류의 맛 좋은 소시지와 햄을 이어붙여 만들어서 반들반들 빛이 나고 있었죠. 이제는 그 괴물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들 차례였답니다. 프레니는 소시지로 만든 녀석의 코를 움켜쥐고 콧구멍 속에 건전지 2개를 밀어넣었어요. 깨어나라! 프레니가 무섭게 명령하자 녀석이 느릿느릿 눈을 떴어요. 그리고 으르렁거리며 프레니를 바라보았죠.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와들와들 두려움에 떨었어요. 깃대를 향해 걸어라! 프레니가 다시 한번 명령하자 녀석은 뚜벅뚜벅 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쳐서 박살낸 다음 밖으로 나갔죠. 이제 빵을 준비해! 프레니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우르르 빵더미를 밀고 나가 깃대 밑에 쌓기 시작했어요. 햄괴물은 깃대를 움켜쥐고 마구 흔들어댔어요. 겁에 질린 셀리 선생님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도 숨이 멎는 것처럼 놀랐어요. 더 세게 흔들어! 프레니의 명령에 햄괴물은 더욱더 힘을 주어 깃대를 흔들어댔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개호박 괴물은 셀리 선생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13. 도시락 괴물의 최후. 프레니는 셀리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모습을 잠자코 보고만 있었어요. 푹석.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소리가 났어요.
셀리 선생님이 푹신한 빵 더미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물론 선생님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죠. 프레니는 햄 괴물을 향해 소리쳤어요. 햄 괴물아, 이제 저 호박 대가리를 해치워버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햄 괴물은 깃대를 힘껏 움켜쥐고 뽑아올리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이마에서는 고기 냄새가 나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마침내 햄 괴물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르며 깃대를 쑥 뽑아냈어요. 그 바람에 개호박 괴물은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땅이 갈라지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화가 잔뜩 난 개호박 괴물은 다시 일어서며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쪽으로 쿵쿵 걸어오기 시작했죠. 녀석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프레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직하게 룰루랄라 휘파람까지 불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느닷없이 박쥐떼가 날아오더니 개호박 괴물을 두 발로 움켜잡았어요. 한 방 크게 날려! 프레니가 힘껏 소리치자 박쥐떼가 개호박 괴물을 끌고 힘껏 날아올라서 햄괴물에게 곧장 데려갔어요. 햄괴물은 깃대를 어깨에 걸친 채 기다리고 있었고요. 박쥐들이 때를 맞춰 개호박 괴물을 아래로 떨어뜨리자 햄괴물이 거대한 야구방망이처럼 깃대를 휘둘러서 개호박 괴물을 날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으로 하는 소프트볼처럼 말이에요. 딱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괴물은 하늘 멀리 날아갔어요. 다시는 눈에 보이지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머나먼 곳으로요. 홈런! 프레니가 소리쳤어요. 프레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놀라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 셀리 선생님 곁에 우르르 몰려가 서 있었어요. 놀라고 겁에 질리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프레니를 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프레니는 마음이 무겁고 슬펐어요. 괴물은 물리쳤지만 힘들게 사귄 친구들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14.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저기 햄으로 만든 저 녀석을 뜯어서 다시 너희들 도시락으로 만들어줄게. 프레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셀리 선생님, 깃대를 망가뜨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햄으로 만든 저 녀석이 교실 벽을 무너뜨린 것도 죄송합니다. 예, 내 바지일도 미안해. 프레니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아이에게도 말했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자꾸만 그 일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슬슬 짜증이 나는 듯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와들와들 떨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할 수 없이 프레니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어요. 프레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아팠답니다. 15. 다시 따분한 생활로. 이튿날 프레니는 원래 모습 그대로 학교에 갔어요. 이제 가짜로 꾸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번 프레니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서워하겠지요. 게다가 이제는 셀리 선생님마저 프레니를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프레니는 교실 문을 살그머니 열었어요. 그러자 안에서 갑자기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프레니 만세! 프레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교실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프레니를 껴안으며 자기들이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프레니, 정말 고맙다. 셀리 선생님이 프레니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으며 말했어요. 프레니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뭘요? 내가 만든 괴물이 깃대랑 벽을 말끔히 고쳤단다. 일을 정말 잘하더구나. 교장 선생님이 저 녀석한테 학교 일거리를 맡기고 싶대. 셀리 선생님이 말하자 햄괴물이 손을 흔들며 씩 하고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소리쳤어요. 프레니, 넌 최고로 멋진 아이야. 너희들 내가 안 무섭니?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운 건 아니야. 넌 햄으로 괴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뭐가 문제겠어? 여자친구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자 프레니가 무척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친구? 그래, 맞아. 난 너희들의 친구야. 나는 그냥 나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구야. 16. 그래도 난 엽기가 좋아. 프레니와 아이들이 늘 같은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친구였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도 우적우적과 줄줄이가 사실은 아주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프레니는 땅콩버터와 잼을 바른 샌드위치도 이따금 쓸만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프레니와 친구들은 박쥐와 함께 소프트볼을 하는 방법도 찾아냈어요. 조금 특별하긴 해도 무척 멋진 우정이었죠. 흔히 엽기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이라는 게 엉뚱한 결과를 낳곤 하지만 프레니는 이번 실험에서 바느질 하나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했답니다.